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국가산림자원조사를 맞이하여 제8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이 건강활력도 조사원 역량 교육을 맡게 될 한국농협진흥원 안은섭 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산림자원조사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저희가 품질관리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산림자원조사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현지조사 장비 사용 방법, 세 번째로 현지조사 방법, 마지막으로 품질관리 계획에 대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산림자원조사에 대한 개요입니다.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이제 조사원들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전국의 산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고 평가하여 산림 기본 통계를 산출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산림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산림 기본 계획과 함께 각종 산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소중한 자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FAO, OECD, 그리고 SFM 요구 산림 통계와 이제 신규 체제 대응에 관련한 통계 산출에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산림자원조사라고 할 때 산림의 범위랑 개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산림의 정의는 FAO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정의는 최소 면적이 0.5헥타 이상, 최소 폭이 30m 이상이며 수고가 최소 5m까지 자랄 수 있는 인목의 수감 밀도가 10% 이상인 토지인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무가 제거되었지만 산림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륵목지와 중림 역시도 산림의 정의로 포함을 되며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연역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국가산림자원조사는 1972년 1차부터 현재 21년 8차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산림자원조사는 2006년 이후 많은 체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제 개편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집락조사 표본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제 연년 체계 조사 방식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10년 순환 조사였는데 지금은 5년 순환 조사로 하고 있고, 조사 항목도 이때 17개 항목에서 57개 항목으로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 이제 개편 변화로 인해서 5차기 산림자원조사는 지역별 순환 조사에서 5년 주기 연년 조사 체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8차기에서는 전국의 연년 순환 조사 체계를 준용하고 있으며 전국 약 4,550개소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550개소 중 1,516개소가 FHM, 3,034개가 NFI 조사로 배치되어 있어 2대1 비율로 조사 표본점 물량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800개소씩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8차기에는 100개씩 늘어 매년 900개소씩 조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100개가 어떻게 늘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100개씩 는 이유는 일단 FHM 조사 표본점을 확보하고, 국가산림자원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라든가 이런 특별시나 아니면 산림률이 적은 대도시 지역의 산림에서는 표본점 4kg 표본점 수가 적어서 이제 통계 산출 시 좀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좀 해결하고자 특광역시 및 각 도단위 도심지 산림에 대하여 2km 격자 표본점을 100개씩 추가로 배치하여 8차기에 이르러서는 매년 900개씩 조사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표본점 구조 역시 5차 조사 체계, 그러니까 2006년 개편을 하고 나서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집락조사 구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집락조사 구조는 S1에서부터 S4까지 4개의 부표변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표변점의 배치는 50m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부표변점 한 개당 여러 개의 조사원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경 11.3m 조사원에서는 흉고 직경 6cm 이상의 인목을 조사하는 기본 조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3에서 16m 반경에서는 흉고 직경 30cm 이상의 대경목을 조사하는 대경목 조사원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반경 3.1m에서는 흉고 직경 6cm 미만의 치수와 이제 동굴들을 조사하는 치수 조사원이 있습니다. 또한 FHM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산림식생조사구와 토양조사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림식생조사구는 부표면점 중심에서 용도 120, 240도 방향의 10m 지점에 대하여 2x2 정방향의 세개소로 구획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는 산림 초본뿐만 아니라 이제 치수에 대한 산림식생을 조사하게 됩니다. 토양조사구 경우에는 용도 120도, 240도 방향 17m인 지점 3곳 중에 2곳을 선정하여 0.3m 바이 0.3m의 조사구, 정방향 조사구를 설정하게 됩니다. 특히 산림식생조사구와 토양조사구 같은 경우에는 FHM 조사구의 S1 표본점, 그러니까 중앙 부표면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지조사 장비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산림자원조사에서 버텍스라는 장비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버텍스 장비는 초음파를 활용하여 거리, 경사, 높이와 더불어 인목의 수고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파가 도달되는 시간을 활용하여 거리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이저 측정 장비와 달리 버텍스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제 초음파다 보니까 관목이 우거진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거리를 손쉽게 산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수고 산출 역시 손쉽게 할 수 있는 장비로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특징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텍스 사용 전에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버텍스는 초음파를 사용하지만 맞는 장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풀소리, 냇물소리, 매미소리 등 초음파와 비슷한 음역대를 가지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버텍스의 교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버텍스 사용 전에는 약 10분간의 외부 온도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사용 시 칼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통하여 정값을 지정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조사 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조사 전에 한번 기능 체크를 해보시고 정값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사 시 값들이 기준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위해서도 현장 조사 시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법을 숙지하고 칼리브레이션을 실제로 사용하고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텍스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텍스는 트랜스폰더, 약칭으로 폰더라고 부르는데요. 트랜스폰더와 이제 버텍스 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트랜스폰더는 초음파를 수신받는 수신기라고도 하는데, 두 개의 작동이 되어야지 정상적인 거리나 수고가 찍힐 수 있습니다. 트랜스폰더를 작동하는 방법은 폰더와 버텍스 간에 1에서 2cm 간격을 두고 DME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삐빅 소리가 나면서 작동되고 있음이 확인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리브레이션 방법으로는 우선 폰더와 버텍스 간의 거리를 10m 정확한 위치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10m 떨어진 다음 폰더 전원을 켜고 칼리브레이션 버튼을 누른 다음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삐빅 소리가 나면서 칼리브레이션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더와 이제 버텍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텍스에서 바로 DME 버튼을 누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산림조사 사용 시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DME를 누를 때는 수평거리로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사를 고려하지 않고 그 폰더와 버텍스 간에 단순한 거리 계산만 되기 때문에 실제 수평거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사를 할 때에는 DME 버튼을 누르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수평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앵글 버튼을 먼저 누르고 DME 버튼을 꾹 누르는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사가 45도든 30도든 폰도와 이제 버텍스의 정확한 수평 거리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고 측정 방법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측정 방법 역시 거리 측정 방법과 동일하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수고 측정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음파 측정이 가능한 환경 조건일 때 수고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버텍스와 폰더 사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인목 수고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거리를 둔 다음에 폰더 방향으로 버텍스를 눈에 대고 헤이트 버튼을 누른 다음 온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화면에 십자 조준 마크가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 조준 마크가 깜빡거리면은 버텍스를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수고 정단부 쪽을 향하여 십자가를 두고 또 온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수고가 측정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초음파 측정이 되지 않는 환경일 때 수고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미 소리나 냇가 소리 등으로 인해 초음파가 교란이 되어 정값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여름에는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강제로 거리를 설정하고 수고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일단 헤이트 버튼으로 간 다음에 온 버튼을 짧게 누르면은 m.dist 하고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숫자는 20m일 수도 있고 15m일 수도 있고 25m일 수도 있고 해당 숫자는 설정 버튼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mdist라는 것이 나와 측정하고자 하는 인목 간의 거리가 몇 미터라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즉 mdist가 20m라고 하면 나와 수고의 거리가 무조건 20m 떨어져서 수고를 측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dist가 20m라면 측정자와 이제 인목 간의 거리가 20m로 줄자로 정확히 되는지 맞추고 수고를 측정해야 됩니다. 하여튼 mdist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또 온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이제 십자 조준 마크가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십자 조준 마크가 생겼을 때 수고 정단부를 향하여 버텍스를 옮겨 주시고 수단 정단부에 향해서 십자 버튼 마크가 생기면은 온 버튼을 또 꾹 누르게 되면은 수고가 측정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버텍스가 사용될 때랑 안 될 때 상황에 따라서 동시에 쓰이는 과정이므로 좀 숙지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지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차기 조사 현지조사 방법 설명에 앞서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첫 번째 UTN-K 좌표계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7차기까지에는 TN 좌표계를 사용하였는데 이제 8차기부터는 UTN-K 좌표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UTN-K 좌표계의 성격상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은 좌표 번호가 9자리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TN 같은 경우에는 10만 다리 숫자였는데 UTN-K 같은 경우에는 100만 다리 숫자로 바뀌면서 좌표계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표본점 물량이나 조사 항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7차기에는 매년 800개소씩 조사하여 약 5년 동안 약 4,150개소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8차기에 이르러서는 매년 900개소씩 조사하여 약 4,500개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항목으로는 14개 항목, 67개 세부 항목에서 14개 항목, 70개 세부 항목으로 3개의 세부 항목이 증가되었습니다. 3개의 세부 항목은 크게 치수조사의 평균 수고 부분과 인목조사의 수강구 부분, 그리고 FHM 조사의 지유류 조사가 추가가 되어 수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지 조사 야장을 바탕으로 좀 조사 방법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이 야장 1번의 표본점 일반 조사표입니다. 표본점 일반 조사표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토지 이용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비산림의 초지 항목이 없었습니다. 8차를 수행하면서 이제 비산림의 초지 항목이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의 구분에는 인목지, 무인목지, 중림, 제지가 있고 비산림에는 경작지, 수계, 주거지, 초지, 기타 이렇게 5개로 새롭게 분류가 되어 토지 이용 항목이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현지 조사 야장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가능 여부에서는 보안지역, 험준지, 채석장,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험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저희가 좀 험준지나 저럼지 리스트를 산림조합으로부터 수령해서 검토를 하여서 정말 위험한 지역은 몇 개를 좀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험준지 같은 경우에는 조사와 안전을 위해서도 조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분 현황 역시도 좀 조림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더 적어주시는 걸 조금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림지에 대한 정보 역시도 분석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새롭게 좀 올해 차수에는 더 자세히 적어줄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야장 2번의 표본점 인분조사표입니다. 인분조사표에서 이제 지방조사 부분에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경사랑 방위에 대한 조사 방법입니다. 경사를 측정할 때는 표본점 중심에 서서 경사기를 활용하여 경사면이 있는 방향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방위 측정의 경우에는 표본점 내리막 경사면, 그러니까 경사에 있는 지역을 등지고 방위를 측정해야 됩니다. 해당 사항을 유의를 하시고 경사랑 방위를 이제 거꾸로 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조사의 토성 및 토양형 그리고 암석 노출도 침식 상태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항조사의 경우에는 주로 영급, 경급, 임상 그리고 수감 밀도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임상에 대한 구분 기준으로는 침엽수, 화렵수, 혼혈임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침엽수림은 침엽수의 흉고 단면적 기준으로 75% 이상 인분을 침엽수림으로 분류하고, 화렵수림의 경우에는 화렵수의 흉고 단면적 75% 이상의 인분, 그리고 혼혈임 같은 경우에는 침엽수와 화렵수의 흉고 단면적 비율이 각각 25% 초과 75% 미만의 인분에 대해서 이제 혼혈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8차기 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단치수림의 경우에는 인목 본수, 이제 흉고 단면적이 아닌 인목 본수를 적용하고, 조림지 역시도 이제 흉고 단면적이 아닌 조림 수종으로 적용하여서 임상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이제 치수림이나 조림지 같은 경우에는 흉고 단면적 기준으로 임상을 분리하게 된다면은 이제 밑에 하층에는 이제 화렵수로 조림이 되었던 게 이제 침엽수의 대경목이 한 본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는 침엽수림으로 분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치수림이나 조림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의 항목으로 다른 기준으로 임상을 구분하도록 좀 8차기에는 개편이 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장 3번 인목조사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목조사표에는 이제 기본조사원, 대경목 조사원에서 흉고직경 6cm 이상의 인목에 대하여 수종, 흉고직경, 수강급, 형질급, 수강형, 그리고 쥐하고, 수강고, 수고, 거리방위, 수강활력도, 인목결함, 그리고 지류, 채집 점수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 맨 처음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 흉고직경에 대한 기준입니다. 흉고직경은 지상으로부터 1.2m 높이의 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흉고직경 6cm 이상의 인목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1cm 관략으로 기입하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혹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흉고직경 관략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단 6cm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6.5cm까지를 흉고직경 6cm로 보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5.8cm가 나온 경우도 좀 관략을 해서 6cm다라고 해서 적는 경우도 있는데
6cm 이상의 흉고 직경 기준으로 해서 6cm 이상만 조사를 하는 것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 7.5cm인 경우에는 관략으로 하면은 8cm가 아니고 7cm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유의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흉고 직경 측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가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조사원들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측정 방법을 통하여 흉고 직경을 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사항이 뭐였냐면, A 그림을 보시면은 흉고 경사면에서는 경사면 위에서 측정을 하시는 거는 모두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잇목이 이제 성역지 때문에 위에 안반이나 짜잘한 이제 돌 같은 게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조사원들이 돌 위에서 기준으로 하여서 1.2m를 측정하고 그곳에서 흉고 직경을 재는 좀 실수를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좀 성역지나 안반지어도 최대한 뿌리 쪽으로 흉고 이제 높이 봉을 최대한 내리 꽂은 다음에 항상 뿌리를 기준으로 1.2m를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바위 위에 기준으로 1.2m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품질 관리를 해보니까 한 2에서 3cm 정도 차이까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흉고 직경 측정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관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관급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우세목, 준우세목, 중측목, 피항목, 폭목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우세목은 인분수관이 최상층을 형성하는 인목으로 수관이 잘 발달되어 충분한 수직 광선을 받으며 측면으로부터 수평관성을 받는 일부를 받는 인목을 말하게 되고, 준우세목은 인분수관이 상층을 형성하는 인목으로서 충분한 수직 광선을 받으나 측면으로부터 약간의 수평 광선을 받는 인목을 뜻합니다. 그 외에 폭목은 수관이 인관층보다 위로 자라고 넓게 발달한 나무로 이웃한 산축목들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인목을 폭목이라고 합니다. 해당 구분 기준은 이제 조사원들이 당연히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구분 기준 설명에 대해서도 분류할 수 있도록 잘 숙달이나 교육이 이제 내부적으로 교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형질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형질급은 1급목, 2급목, 3급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당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지하고, 수강고, 수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하고는 이제 흔히 우리가 계속 측정을 하던 항목인데, 지상부로부터 수관을 형성한 가지 중 가장 힘이 센 역지까지 높이를 10cm 단위로 측정을 한 것입니다. 반면 수강고는 지상부로부터 수관을 형성하는 가장 아래에 위치한 가지까지 높이를 10cm 단위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하고와 수강고가 같은 높이를 가질 수도 있고 다른 높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관을 형성하는 역지가 가장 아래에 형성되어 있다면 수강고랑 높이가 같을 것입니다. 반면에 수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잇목이 정단부까지의 높이를 10cm 단위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수고와 지하고와 수강고에 대해서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잇목의 정단부 끝까지를 전체 수고 혹은 수고라고 부르면, 지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관에서 가장 힘이 센, 가장 활기차게 뻗어나온 그 가지까지의 높이, 그리고 수강고는 이제 수관을 형성하고 있는 가지, 가장 아래까지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하고나 수강고나 수고를 측정함에 있어서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의 주된 발생 원인으로는 경사지에서 가능하면 등고선을 재어야 되는데 등고선을 재지 않을 경우, 그리고 최소한 대상 인목의 수고보다 먼 거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초두부와 근원부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선정을 하고 수강고나 지하고나 아니면 수고를 측정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고 애매한 지점에서 측정을 하여 조사원들이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사를 고려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이제 수고를 현장에서 좀 측정을 하게 되면은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수고 측정 시 가장 많은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는 이제 기울어진 나무를 측정하였을 때 정위치에서 측정을 아니하고 이제 정확한 위치에서 측정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밑에 사진 두 개를 보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첫 번째 사진은 기울어진, 자기 쪽에서 먼 쪽으로 기울어진 경우에 수고를 측정할 경우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측정을 잘 하였다고 생각을 하여도 실제 측정한 높이에서부터 과소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옆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자기 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를 그대로 측정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쪽으로 측정한 나무를 그대로 측정하게 되면 자기는 정단부를 보고 측정을 하였다고 해도 기계상 폰도상의 계산식으로 인해서 과대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대치, 과소치 발생 원인으로 인해서 오차가 가장 발생을 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기울어진 나무를 제대로 측정하려면은 기울어진 쪽이 아니라 기울어진 나무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옆 측면 쪽으로 측정을 해야지 이제 전반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졌고 이거를 가상으로 세워서 수고를 재고 이런 수고를 잴 수 있기 때문에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지조사 야장 중에 지유류 채집 점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이제 FHM 조사 8차기에 이르러서 새롭게 추가된 조사 항목입니다. 지유류 채집 점수는 중앙표본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구의 표준목 10번으로 하여 표준목 아래 토양으로부터 1.5m 사이에 다른 형태를 보이는 지유류를 모두 채집하고 지유류 채집 점수를 표준목마다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유류에 대한 설명이나 세부적인 방법은 이제 오순록 박사님께서 교육자료로 설명을 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목조사 야장을 좀 끝내기 전에 표준목 선정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목 선정은 일단 인분이 상층을 형성하는 수강급 A, B와 형질급 1, 2급에 해당하는 인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폭목, 하층목, 피하목, 관목, 덩굴류 등은 표준목 선정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수림, 미림목지 등의 임지에서는 표준목 조사를 제외하게 되고 치말 혼혈임의 경우에는 치며수와 화렵수의 점유 비율에 따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할 것이 표준목 재선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차기, 그러니까 NFI 7차기에 선정된 표준목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규 및 원점의 위치 변경 등에 인해 고정 표본점이 새롭게 설치될 경우, 그리고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목, 고사 중인 인목 등이 정상적으로 생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준목 선정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좀 8차기 때 좀 명확히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고사 중인 인목에서는 수관 활력도 구분 기준에 따라 중간 쇠퇴, 심한 쇠퇴 단계일 때에는 고사 중인 인목으로 판단을 하고 표준목 재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장 4번 치수조사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조사표에는 크게 수종, 근원직경, 본수, 평균 수고를 측정해야 됩니다. 치수조사구는 3.1m 반경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신고직경 6cm 미만의 교목 치수랑 관목, 모풍선 덩굴류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원직경별 본수는 각 근원직경별 카테고리에 맞게 본수를 카운팅 하셔서 적어주시면 되고, 평균 수고 같은 경우에는 목번선 덩굴류를 제외한 교목치수 혹은 관목과 같은 경우에 평균 수고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2cm, 근원직경 2cm 이상의 교목, 관목 및 중류의 인목을 대상으로 근원직경별 3번의 수고를 측정한 후 평균을 내시고 10cm 관략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의 품질관리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8차기에 들어서면서 저희는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 항목을 추가로 늘리고 적합성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수강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지하고랑 수고랑 같은 조건으로 이제 수강고 역시 허용 오차를 두고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것이 표준모 선정에 대한 항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표준모 선정이나 재선정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대해서 적합성 평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유류 채집 점수를 적합성 평가 항목으로 저희가 좀 추가하였습니다. 수행 기관의 조사 기록과 비교하여 현장에서 표준목별 지유류 채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8차기 때 새롭게 추진할 품질관리 계획을 참고하시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 사항으로 반영되는지 이제 보시고 고려를 하시고 조사를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8차기 조사가 들어가면서 좀 지침서도 당초보다 조금 늦게 발간이 되고 좀 조사원들이 혼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앞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여 좀 품질이 높은 조사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